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총수는 김민석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긴 세월 정치로 풍찬 노수하셨고 그리고 중앙정치 복귀하실 즈음에 여기 1층 이 건물의 1층에서 다스베이더 인터뷰한 게 그것도 벌써 10년 전입니다. 아, 파파이스인가? 다스베이더가 아니라. 김어준 총수가 말한 당시 파파이스 방송에서 김민석 발언은 50여 분간 계속되는데 말미에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말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은 15년 동안 저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네, 진짜 고마워요. 아니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를 끊는 건 이 양반한테 또 한 번에 한을 남기는 것이다. 자, 이 고맙다는 말이 8일 김민석의 12.3 내란의 밤 행적에 대한 의혹을 김어준 총수가 해명해 주자 김민석 후보는 또 고맙다고 발언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침 영상과 인터뷰가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이 김어준의 일관됨인 것이고 왔다 갔다 한 건 상대일 뿐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극한 직업 여당 당대표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는데 추미애 대표님, 이해찬 대표님 두 분이 여당 대표로서 정부를 지원하고 민주당을 지키며 여러 선거를 이끄신 걸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여당 대표는 정말 극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그때 느낀 두 분의 가장 큰 미덕은 침묵하는 강단이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한다. 도대체 여당의 정부 지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법안, 예산안의 적시 통과, 그리고 인사 관련 지원 등이 핵심일 거다. 그런데 세상 일이 늘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특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의 일들이 늘 순조롭게만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터진다. 정치인의 속성상 일이 잘 되면 너도 나도 내 자랑인데 일이 잘못되면 누구나 온팍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한다. 살짝 청기를 누설하자면 당대표, 원내대표, 의원 구조 속에서 법안 예산안 등등 통과는 시스템상 원내 소관인데도 우리는 당대표 탓을 한다. 이때 당대표의 품격이 드러난다. 어떤 당대표는 개파 탓, 상황 탓으로 면피에 몰두하지만 큰 당대표님들은 억울해도 팩트상 본인 책임이 아니어도 인내로 침묵한다. 이해찬, 추미애 대표 등 대부분 대표님들은 그러셨다. 변명하는 걸 못 보았다. 또 하나 당대표의 언어는 명확해야 한다. 당대표가 얼버무리거나 쟁점을 흐리는 언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님, 추미애 대표님은 유능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인내로 침묵해 당을 이끌었으며 명확한 언어로 소통하셔서 당원 지지자와 함께 선거 승리를 이끄셨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다. 억울할 때 팩트로 변명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돌쇠처럼 진심이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경제개혁의 직진이었다. 변명 없는 유능한 지휘자였다. 불분명한 언어로 개혁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20년, 40년 이상 지켜본 이해찬, 추미애, 정청래 세 분 대표님은 당원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정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과연 누가 될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8월 대전의 서막입니다. 광주 장윤기 사건의 보안수사권 유지를 엮으려는 공작을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한방에 박살냈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바이 데일라이트에 출연한 판사 출신의 박판규 변호사는 전 세계 200 몇 개국의 나라의 경찰에 이런 일이 없겠냐고요. 근데 그 206개의 나라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이거 검찰의 보안수사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뭐 옛날에 그 간장수생 일본 영화 있었거든요. 무슨 치료만 하면 다 간장을 먹이는. 골절을 해도 간장을 먹이고,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간장을 먹이고. 이어 박판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은 검찰의 부실 수사, 암장 수사,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 수사, 암장 수사 위험이 있으니 검찰의 보안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 수사, 암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부실 수사, 암장 수사,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그대로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가? 보안 수사 유지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안 수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아버지 경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검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지금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가담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 경이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들의 보안 수사권 유지 꼼수는 이젠 코미디 수준이 될 만큼 대한국민의 개혁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내란 발발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첫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로 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를 듣고 잠 못 이룰 자들이 바로 한남동 인간방패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마이뉴스의 1월 27일자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국힘 인간방패 50명 중 3명만 1심 존중 기사에 따르면 권영진 의원은 당시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하려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경원은 침묵,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 1월 19일 본인의 페이스북. 자, 7월 1일에는 2차 종합특검이 이와 관련해 나경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입건하자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했지요. 국민 여러분, 작년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9일 대법원은 계엄 관련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니 국힘의 명분 소멸도 확정되었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